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가장 쉽게 알려준다고 자부하고 있는 매스메카 무짐쌤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원래도 벌써 이제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2025년. 어우, 진짜 빠르지 않나? 내일이 31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구나, 네. 이제 뭐, 6학년 또는 중학 3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20살 성인이 진짜 되는 겁니다. 물론 고3 때도 투표권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학을 가야 또 이게 성인 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회로 나가는 때가 벌써 다가왔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여러분 부모님도 기성 세대들, 나이 연세드신 분들도 그런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는 6학년, 중학 1학년 올라갈 때, 그죠? 올라가는 완전 새로운 신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면 뭐 심하겠죠, 그죠?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년이 올라갈 때를 이제 새 학기 3월달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얘기입니다, 이게. 뭐, 거짓 하나도 없이, 그죠? 제가 제목이 수포자를 위한 어떤 수학 희망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저도 물론 수포자라기보다는 공부에 별다른 어떤 취미가 없었다고 봐야 이게 정확할 겁니다. 그죠? 이게 공 차는 거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제가 야구도 좋아하고 뭐 음악 노는 걸 되게 좋아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했기 때문에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럴 때 공부 못했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러다 어느 날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일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제가 일명 소위 말해 철이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라 맨날 불렀는데 그때는 5학년 때인가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형님들이 올라타가지고 막 여드름 짠다고 막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에 공짜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1차 방정식을 배우고 뭐 최대공학수 공부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때 벌써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인지, 뭔 개소리인지. 근데 국민학교 때는 제가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를. 근데 4, 5, 6학년 지나면서 어떤 흥미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 당시에 이제 왜 그러냐면 축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틈만 나오면 막 공차로 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학교 1학년까지 계속 되다가 중2 때도 물론 공도 마쳤습니다만 이제 그때 중2 때 이게 저희 중2 때 여러분 배우신 게 뭐냐면 가관법 배우시죠? 연립방정식 일명, 그죠? 연립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중학교 2학년 잘 아시죠? 가관법 중3 올라가는 중2든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연립방 그럴까요? 재밌네. 네, 새로운 빵인가? 연립방, 방정식. 그러니까 가관법이니 뭐 대입법 이런 말이 등장하는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또 숙제를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헤엄쳐 있었는데 이걸 푸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가지고 끝까지 막 매달렸었어요. 그게 문제는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그랬다는 기억만 이제 솔직히 나요. 답을 냈는데 답이 뭐 X값이 예를 들어서 풀었는데, 그죠? 막 X값이 뭐 예를 들어서니까 3분의 뭐 170일 이상한 형태가 답이 나타난 거예요. 고집스럽게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답이 엉뚱하고 당연히 틀렸겠죠. 해보니까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답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보통 3분의 1 나온다거나, 뭐, Y가 예를 들어서 뭐 달랑 4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고민했던 스스로, 그죠. 스스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기억이 아직 나요. 그렇게 해서 중2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공부 좀 해보려니까. 저도 왜 그래 힘들었냐면 중2 때는 2학기 때쯤 되니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교수로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잠시 오셨었어요. 그때 가뜩이나 수학이 그런데 그때 완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중3을 맞이한 거예요. 중3 때 여러분 루트를 처음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교육관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루트를 중3 때 배우고 피타고라스도 중3 때 배우는데 요즘은 교육관이 몇 해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부를 떼가지고 루트를 안 써도 되는 문제를 중2 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제 말이? 예. 루트를 중3 때 처음 배울 때 앞에 하나도 모르는데 못 따라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수학을 좀 어떤 생각을이라는 걸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인수분해 단원이에요. 인수분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저희 수학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냈겠죠.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담임이 자꾸 공통인수를 그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공통인수. X끼리 묶어내라, 뭐 M끼리 묶어내라, 뭐 Y끼리 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 사실은 동통인수가 이제 인수분해 가장 꽃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저녁 때 이제 숙제를 하고 뭐 공부를 하는데, 이런 문제 이따 가서 해볼게요. 그 제 눈에는 X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X를 열심히 묶어냈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날 칭찬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숙제 했다고 제가 다시 했겠죠. 이런 문제 똑같이 같은 방법을 계속 푼 거예요, 이렇게. 제 머릿속에 오로지 공통인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삘이 꽂혀가지고, 그죠? 공통인수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저로서는 고민에 또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자간 소리야, 진짜입니다, 이게. 현실 학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인수 어떻게 해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못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재미없나, 이게? 자, 재밌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건 인수를 어떻게 합니까? 답내지만, 답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X 공통인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틀리더라도요, 일관적으로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관성을 잃어버리면요, 끝장나요, 수학은. 그 수학을 좀 어려운 말 쓰면 형식 논리라고 해요, 형식 논리. 앞뒤 말이 맞아야 돼, 형식 논리. 아무리 앞에 말이, 아무리 이게 맞다 하더라도요,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 과정에 대한 논리가 무너지면 수학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일관 논리. 지금도 솔직히 이거 좌우명이라 해야 되나?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상한 말 했다가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말 바꾸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능과 생존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생각 같은 것들은 생각이죠. 생각은 뭐, 농담하면 할까?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므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아, 죄송합니다. 네. 이 생각이라는 거는 이게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말을 뱉어내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하나요? 뱉어내잖아요. 그럼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되고, 생각도 신중해야 되고, 논리를 만들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적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걸 해야 돼. 거짓말을 하더라도 계속 같은 식으로 가야 돼.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재판에서는 이걸 판사가 안 믿겠죠. 저 사람 왜 이래? 어제는 뭐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오늘은 피해를 안 당했다 그러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좀 곤란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 번 실수하더라도 또 말 바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죠? 해주면 또 사람들이 끄떡하면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학생들을 수학자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수학적 사고라는 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 그죠? 합리적 사고를 하기 위한 겁니다.